좋은 날 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 한 가지는 생기겠죠?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정책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년층에게는 주거비 부담과 자산 관리의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중년층에게 주거비 부담 증가와 함께 주거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중년층의 관점에서 서사적으로 풀어내어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하강 그래프 전세 시장의 위기,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 1. 공급 부족의 심화.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규 전세 매물의 부족으로 이어져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희귀해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2. 수요 증가의 원인.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전세 대출 한도 축소와 같은 정책 변화로 인해 매매로의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요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꽃이 피는 집 중년층의 주거 고민, 자산 관리와 주거비 부담. 1. 자산 관리의 어려움. 중년층은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 전세 보증금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주택 가격 하락이나 전세 보증금 반환의 불안정성은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 특히 깡통 전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자산의 손실은 물론 노후 준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주거비 부담의 증가. 전세 가격 상승과 함께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월세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중년층에게는 월세 부담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망치와 렌치 대응 전략, 중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1. 주거 형태의 재검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월세 전환 시 전세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주거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소형 아파트나 비아파트 주택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전세 보증금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투자처를 고려할 수 있다. 부동산 외에도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3.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한 대응.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세 대출 한도, 금리,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월세 통합계약제 도입과 같은 제도 변화는 주거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른손잡이 돋보기 결론,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준비.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 정책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중년층은 자산 관리와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주거 형태의 재검토,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한 대응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거울 속의 낯선 풍경, 중년의 불안한 시선.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은 지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 우리의 노후,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삶의 터전인 집, 이 모든 것이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아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 트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바로 지금 내년으로 향하는 시간이 흐르는 이 시점,
우리에게 익숙했던 부동산 시장의 풍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전세라는 단어가 더 이상 편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던 지난날의 확신이 흔들리고 월세라는 낯선 형태의 주거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멈춰서서 우리가 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 불안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표면적인 정보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통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통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결코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파도를 헤쳐왔습니다. 이 파도 또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정보와 현명한 판단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지난 세월이 쌓아준 경험과 지혜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2부 사라지는 보금자리, 중년의 어깨를 짓누르는 공급의 그림자.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꿈꿔온 것은 넉넉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자식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은퇴 후에도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안식처.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도권에 들어설 아파트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과거에는 활발했던 건설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 서거나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물이 도착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전세로 나올 물건도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서울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우리 중년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첫째,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도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려 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애써 모아놓은 전세 보증금으로도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3부 금리의 미로, 중년의 불안한 선택을 강요하는 수요의 물결.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고 대출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서 이번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 단비는 또 다른 물결을 일으켜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줍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매매 시장은 더욱 활발해지고 이는 곧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머무르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도 우리에게 복잡한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전세대출 한도가 넉넉했지만 좋은 날 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 한 가지는 생기겠죠? 7부 흔들리는 집, 마음의 체력과 함께하는 현명한 판단.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의 체력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넘어 우리 마음속의 깊은 힘을 키워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일수록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연민으로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재정 문제의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삶에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별표 자기 연민 별표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이 또한 나의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취미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재정 문제로 인해 삶의 활력을 잃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독서, 영화 감상, 산책, 명상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세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짐이 있다면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재정 문제로 인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요즘 재정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8부 부동산 위기, 현명한 법률 및 재정 관리 대비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앓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및 재정 관리는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끄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법률 및 재정 관리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 재정 전문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필수입니다. 부동산 문제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 상태 분석을 하세요. 재정 상태 분석은 우리의 투자 결정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득, 지출, 부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은 필수입니다. 재정 관리는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세요. 부동산 위기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필수입니다. 재정 정보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부동산 위기는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부동산 위기, 현명한 재무 관리.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부동산 위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끄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재정 지킴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 상태 점검은 필수입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대처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 우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채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재정 문제는 노후 파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채를 관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 부채 조정 프로그램, 개인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부채를 해결하고 우리의 재정적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재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정 전문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노후 대비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세요. 부동산 위기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필수입니다. 재정 정보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부동산 위기는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10부 부동산 위기, 현명한 소통과 지혜로운 삶.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부동산 위기는 소통의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친구들에게 부끄러운 마음 등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건강은 물론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소통을 실천하세요. 재정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가족에게 숨기지 마세요. 요즘 재정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비난은 피하세요.